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캡스톤 디자인 3조 딥페이크 스탑팀 발표를 맡은 김성진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배경 속에서 딥페이크 스탑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딥페이크 탐지 방법과 저희가 개발한 딥페이크 스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시연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성착취물 등 불법적인 동영상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IT 업계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방지를 위한 검출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인과 다르게 일반인의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희는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보는 일반인이 적어지기를 바라며 현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사진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연인이 합성되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악용이 있었다면 비대면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악용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 또는 자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의 일종인 딥러닝이라는 단어와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를 합성하여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실 딥페이크라는 말 이전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이미지 합성 기술이 있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생기고 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기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멀라이징 플로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디퓨전 모델, 겐 등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현재는 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셜 네트워크라는 이 겐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겐은 세 가지 영역에서 다른 모델에 비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성 이미지의 특정 특징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쉽고 빠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겐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겐은 생성자와 판별자, 이 두 개의 모델이 동시에 적대적인 과정으로 학습합니다. 생성자는 실제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고 판별자는 원래의 데이터인지 생성자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구분합니다. 생성자의 학습 과정은 이미지를 잘 생성하고 속일 확률을 높이는 것이며, 판별자는 제대로 구분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플레이어의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딥페이크는 어떻게 탐지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생성 시 주포수 도메인에서 생성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을 검출하여 탐지하는 방법과 딥페이크 생성 시 이미지 내에 인공생성물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생체적 특징을 통한 검출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생체적 특징을 검출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스탑을 개발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스탑이란 딥페이크 악용을 멈춰! 라는 뜻을 가진 탐지 시스템으로 앱과 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면 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의 모습입니다. 저희 딥페이크 스탑의 핵심 아이디어는 5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SL을 이용한 형성된 알고리즘입니다. NSL은 특성 입력 외에도 구조화된 신호를 활용하여 신경망을 합수시키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주된 특징으로 적대적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더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 팬더를 긴팔 원숭이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남성의 생체적 특징을 가진 여성이 있는데 이를 남자로 인식하는 경우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대적 학습과 라벨링을 통하여 여성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탐지 성능 개선을 위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활용입니다.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은 간단히 트레인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트레인 데이터를 많게 하는 건데, 이를 통해 일반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이 원본이고 이를 다양하게 가공한 모습들이며, 실제로는 이 사진처럼 블라인드 페이스, 가우시안 노이즈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MTCNN을 활용한 속도 및 성능 개선입니다. MTCN은 페이스 크롭의 과정으로 이미지에서 사람, 눈, 코, 입은 서로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활용하여 박스로 설계하고 이를 리사이징하여 정보 추출을 하여 빠른 속도로 사람의 그 앞면을 포착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트리플렛 로스입니다. 트리플렛 로스는 손실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류에 사용되었습니다. 올바른 답안은 실제 데이터와 가까운 위치에 위치시키고, 잘못된 정답은 실제 데이터와 멀리 있게 학습을 시켜 분류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도록 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딥페이크 정확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에피션트넷에서 사용한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이 에세션을 사용하는데, 에세션의 경우 스케일링 모델로서 가볍고 성능이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피션트넷의 경우 좀 더 훨씬 높은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저희는 이 에피션트넷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딥페이크 스탑의 이 핵심 아이디어를 적용한 결과 정확도가 향상된 결과입니다. 딥페이크 스탑의 장점으로는 이 탐지에서 더 나아가서 ECRM을 통한 신고 가이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범죄 시스템 ECRM에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딥페이크 결과 보고서를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나눠주고 이 신고 절차를 돕는 가이드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도중에 4월 초에 딥페이크 탐지 모바일 앱인 카이캐치를 카이스트에서 출시하였습니다. 카이캐치는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분석 결과는 3일 내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제한 요건이 있고, 그리고 90%의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카이캐치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저희 딥페이크 스탑의 경우 단일 이미지에 대해서는 86.5%의 정확도를 보이고, 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98.7%의 그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2분 이내 영상의 경우 1분 내로 탐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단일 이미지보다 영상 자체의 정확도가 높은 이유는 이 영상의 경우 탐지할 수 있는 프레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탐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육안으로는 딥페이크라고 식별하기 어려운 비디오를 DFS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사용입니다. DFS 어플에 접속하여 기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앱은 서버로 업로드된 영상을 전송하고 서버의 AI 모델이 영상 분석을 완료하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과 탐지 결과, 총 프레임 수와 변조 프레임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리포트를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 신고 시스템으로 이동 버튼을 눌러 신고 사이트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웹페이지입니다. 앱 사용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DFS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웹은 서버로 업로드된 영상을 전송하고 AI 모델이 분석을 완료하면 사용자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용자의 접근성을 위하여 앱과 웹을 모두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앱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과를 확인하고 리포트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연으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탐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총 128프레임 중 123프레임이 변조되었고 결과적으로 페이크 영상으로 판별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인 ECRM으로의 이동 또한 제공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사용자 환경과 서버 동작 모습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면 아두이노 모듈의 탐지 현황이 표시됩니다. 분석 과정에서 페이크는 붉은색, 리얼은 녹색빛이 켜지며 분석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영상 자체 변조 여부를 판별하여 붉은색 혹은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분석 과정과 결과를 보다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 현상 마무리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